대구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하고는 뭐 한 인연이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 그 대구에 홍준표가 무소속 출마했을 때, 예. 그때 대구시의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죠. 예. 대구시 선대위원장 하시지 예, 않았어요? 공동 선대위원장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소속 홍준표를 꺾겠다고 열심히 예. 뛰어다니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유세를 하면서 예.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네. 무소속을 나왔어요. 네. 이건 뭐 정말 해당 행위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한 당의 대표도 지냈고 예.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막 비록 공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승복하고 네. 백의종군하면서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뛰었으면 네.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수성을해 와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한 행동을 보고 제가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후에 어쨌든 그 선거에서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참 동안 왜 이 복당 안 시켜주냐고 그래갖고 결국은 밀고 들어오듯이 복당을 했죠. 저는 당시에 그 복당을 반대했어요. 예. 복당 불가론,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홍준표라는 한 정치인을 이제 보면서 네. 야, 이건 아니다. 어허.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정치계에서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생각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자기 신념 또 네.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책임, 네네. 충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기 이익 따라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네. 그런 정치인이 정치 구단인가? 네. 저는 구급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예. 예, 우리 김영기 교수를 한 40년 전부터 이렇게 선배로 모시고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갑자기 요청을 해서 방송에 나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전화 통화하고 오늘 저녁에 좀 와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글을 제가 보고서입니다. 예. 선도산인이라는 그 필명으로 쓰신 글이 제 생각하고 너무 같아서, 그런데 이게 우리 김영기 교수일지 모르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맞더라고요. 예. 예, 선도산인은 필명이신가요? 선도산이 제 고향 산인데 어디 있는 산이에요? 태종 무일왕릉 경주에 경주에. 태종 예. 무일왕릉의 그 안산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선도산, 고향산을 따서 예, 예. 선도산인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 글의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예, 한번 설명 좀 말씀 제가 예. 핵심 부분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예,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이다. 반헌법 세력, 부패 세력과 전쟁 중이다. 전쟁은 가장 중대한 정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반대한민국 세력과 전쟁을 해왔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전면전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전쟁 중에 홍준표 시장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당의 대표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적장을 끌어들인 자리에서 아군의 총사령관을 욕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쟁 중에 적장을 만나 정치 운운하면서 전선을 흐리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또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를 옹졸하다고 비난했다. 반대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 자기 당 대표를 욕한 것이다. 명백한 해당 행위다. 국민의힘은 이적 행위와 해당 행위를 한 홍준표 시장을 징계하고 출당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구 시민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소환해야 한다.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이 글의 저자로 추정되는
우리 김영기 교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예. 아유, 뭐 많이 공감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었어요. 예. 이게 정말 아니다. 네. 저는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이고 네. 또 대구 시민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정말 묵과할 수 없다. 정말 책임 있는 국민의당의 뭐 대원로로서 네. 큰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또 대구시장이란 그 큰 중책을 맡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출범 1주년에 그날 네. 축하하고 이재명을 잡아놓고 문재인도 잡아놓고 앞으로 본격적인 개혁을 해나갈 이 마당에 네. 이재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찬불 끼얹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날에 여기 제동을 거는 겁니다. 개혁에. 그 만난 날짜도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신중히 고려해서라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들은 그런 거 다 따져서 그렇겠죠.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럼 홍준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예. 뭐 우리 다 아는 대로 네.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는데 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는 데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네. 또 대구시장으로서 정말 어려운 대구시를 정말 제대로 된 도시로 네. 글로벌 시티로 만드는 그런 해가지고 국민의 그 민심을 얻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말 잘못된 잔수를 부리고 여의도의 낡은 여의도 정치를 그것도 제 고수라고 생각하면서 아하, 말이죠. 예. 잘못된 정치를 하면서 그런 낡은 정치 입각에서 자기를 이제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 정치권이 아니고 네. 대구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뉴스에 초점이 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계속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저는 얕은 그렇다고 계산이다. 예. 예,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안 되고 당도 안 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윤석열 정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네. 그 정말 해악을 해당 예. 그리고 정말 나라의 장래를 해치는 그런 행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발언 중에 대통령실에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그거 팩트 아니냐라고 다시 그것도 확인 사살하듯이 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아까 우리 권성욱 예. 박사님 읽으셨지만 지금 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네, 정말 이 전쟁은 그런 낡은 예도의 정치로서는 돌파를 못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예도 정치에는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큰 장점인데 네, 네, 그러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건 자유 대한민국의 사활 운명을 건 이 정치 네. 이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낡은 정치의 고수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고도의 정치 네. 국가 정치란 그 전쟁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큰 해독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김기현 당 대표를 옹졸하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어요. 아마 예. 자기 그 상임 고문 해촉한 것 같고 그러는 모양이죠. 당원이 당 대표를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상대당 당 대표하고 만나서 예.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어이없는 이적행인데요. 예, 뭐 사실 뭐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좀 대구 시민 한 사람으로서. 대구 민심이요. 예. 예, 홍준표의 이 발언이 어제 그저께 있었잖아요. 네네. 이 발언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 좀 전해 주십시오, 교수님. 지금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 대구 시민들이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좀 그 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충고로 애정으로 그걸 네. 보완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화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윤석열 정부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까지 훼손시키고 네. 대통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이런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사실은 대구시장이면 대구시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하, 예. 중앙정치에 계속 기웃거리고 관여하는데 네. 그것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훼손시키고 대통령을 훼손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네. 그 지금 주민 그 투표법에서 주민 소환이 가능합니다. 아하, 예. 주민 소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단체장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 네. 주민 소환할 수 있죠. 그렇지 할 수 있죠. 그게
33%든가? 아마 무슨 그 퍼센트가 있어요. 예, 그 예. 주민들의 시민들의 몇 퍼센트 이상이 예. 소환하면은 그 정리할 예. 수 있는 예. 지금 대구 시민들이 아예 소환하자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님이 대구 난리 났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병성님은 홍씨 탄핵 대구 시민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사실 주민 소환이 성공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예, 뭐 아마 정치적인 압박이 되겠죠. 예, 유권자들의 30%, 33%의 서명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힘의 그 중앙당 윤리위원회, 예, 그 당원이면 누구나 다 제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소해서 요번에 보니까 뭐 윤리위원회가 뭐 며칠 만에 막 최고위원들 2명을 막 징계를 하고 그러대요. 한 명은 중징계를 해버리대. 예. 그러면 홍준표 문제도 그렇게 중앙당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한편에 움직이면 소환은 또 정치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제. 네네. 그래서 징계를 요구하자. 네. 지금 뭐 태영호, 김재원에 대한 징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사실 반대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말 했는데 왜 징계하느냐? 네, 그렇죠. 근데 잘못된 말 하는 사람을 징계 안 한다면 이게 네. 제대로 당연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징계를 해야만이 네. 이 당이 정체성을 살리고 국민적 보수의 지지를 받고 네. 또 나아가서 중도층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총선이 이길 수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두면 네. 이 당이 진짜 정말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네. 이 분란이 일면 네. 내년 총선 정말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예. 그 형태가 시민들이 대구 시민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소환도 해야죠. 예. 그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것만으로 지금 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발언, 네. 5.18이라든가 4.3 발언 자체가 네. 문제라기보다는 예. 발언하고 곧바로 또 자기가 철회해 버렸습니다. 아하. 예. 저는 그게 더 문제로 봅니다. 아. 당당하게 예. 자기가 매를 받더라도 네. 나는 소신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그게 저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예. 사실은 발언보다 그 예.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더 문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실망을 하는 분들이 태영호 많았어요. 의원은 저는 좀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사실 아하. 징계할 이유 거의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두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으면 그것도 중징계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홍준표 같은 이런 사람한테는 징계를 안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중대합니다. 예. 예, 사실 그 두 분은 사소한 거로 봅니다. 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 보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한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대구 경북이 한 70% 이상 정말 표를 마지막까지 막 그렇죠. 쥐어짜듯이 모아서 했는데 지금 지지율에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않잖아요. 예. 그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한다. 그래요. 예? 어떻게 문재인,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놔두고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따른 실망감이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 내년 총선에 이런 식으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신당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 보수가 분열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을 중심 뭉쳐야 되고 네. 다음 이제 공천을 잘해야 되죠. 네,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대목에서 대통령을 보이고 국회의원들 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신껏 이 정권을 탄생시킨 그 정말 중심지라면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앞서서 네. 적어도 함께 그 문재인 정권의 문제, 네. 현재 계획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시 박근혜 신당을 중심으로 과거에 음흠. 실패한 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서 네. 한다면 이것은 보수의 분열로 연결되고 네. 동시에 이 윤석열 정부 내 심각한 위신 추락으로 가서 네. 정권 재창출에 저는 상당히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아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신당이나 어떤 이 자유우파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는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저는 반대. 그런데 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힘이 잘해야지. 잘해야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잘해야 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이 네. 등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뭐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도 네네. 열심히 노력해서 네. 그런 과정에 좀 일조할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마침 말씀하시니까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제일 큰 캐치프레이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네. 이야기했는데 무엇으로 다시 뛸 것인가? 아하. 예.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어라. 네. 이 박정희 정신은 낡은 게 아니고 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예. 박 대통령이 그 위기를 돌파한 그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네. 그래야 다시 되어갈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2민족중흥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라. 네. 이게 기본 정신이고요. 아하.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박정희 동상 뭐 대로 음. 지정 문제라든가 동상 건립 대로 지정,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서 네. 편향된 걸 시정하는 거. 아하. 예. 그다음에 청년들이 네.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알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에 친숙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모델을 요즘 뭐 K-팝도 나오지만 K 모델 뭐 이렇게 네. 한국 모델을 박정희 모델 세계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아니고 그렇죠. 과거를 기념한 건 아니에요. 예, 윤석열 정부가 제2의 그렇습니다. 그 민족중흥. 민족 대의 도약을 하기 위한 맞습니다. 또 원동력으로 박정희 정신 계승을 현대에 맞게 좀 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국민운동이고 정치운동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 교수님 생각하시는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새마을 정신으로 주로 나타나요. 네, 자조와 협동. 네, 자조와 협동. 자조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협동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하는 그런 정신. 그다음 애족 정신. 네, 그다음 국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아하,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정신입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보다 봐도마다 떨어지고 자유세계, 자유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다음 애국 애족, 네, 그다음에 이제 능률, 실질, 그 국익, 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아하, 예.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박정희 대통령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면하고 그랬을까요? 실제 그 당선인 시절에 구미 박 대통령 생가에 와서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아하. 지금 시대에 맞게 제대로 공부하겠다 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공부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공부하실 것 같고 예. 저희들이 공부하실 자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는 이게 민간 단체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화 직전에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이렇게 사업하는데 여러분들의 후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 열심히 해가 호응을 받아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예.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네. 진짜 국민의 힘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저 전화번호 053 네, 이게 네. 대구 번호죠. 예예예. 예. 예. 박정희 정신 예. 개성사업회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올려놨으니까 네. 여러분 혹시 박정희 정신 개성사업회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저 전화로 아마 이 시간에는 통화가 안 되겠죠? 예. 그 낮에 예. 일하는 근무 시간에 네. 저 전화로 전화 한 번씩 뭐 해보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 맡고 있습니다. 네. 이 김영기 경북대 교수로 예.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정말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선거하지 않으면 실패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5년간 저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특히 홍준표 시장이 더욱 그렇습니다. 네.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원로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을 유지하고 총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해야만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홍준표 시장님 대우각성하고 네. 지금까지 발언을 사과하면 네. 징계 서명 안 할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환 안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우각성하기 바랍니다. 네. 예. 대호각성과 반성이 없으면 네.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 예, 예. 그리고 중앙당 윤리위에 네. 징계 요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급하게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 이사, 상임이사로 거의 상근하시는 분이에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형기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